요즘 옥살산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이 댓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식물에 독이 많아서 식물을 먹으면 안 되고 고기만 먹어야 한다. 특히 콩은 독이다. 먹지 말아라. 콩에 옥살산이 많아서 몸 망친다. 우리 사람은 육식동물이다. 고기만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참 많네요. 이 옥살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옥살산이 많은 대표적인 식물이고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먹는 식물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하지만 일부 콩에 이 옥살산이 많아서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콩 속 옥살산은 얼마나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콩에 옥살산이 많다는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두를 비롯한 콩류에는 꽤 높은 수준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는 11종의 대두 품종의 씨앗에서 식품 중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양의 옥살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판 중인 콩 식품들, 두부, 두유, 일회 섭취 용량의 옥살산이 이 정도 측정이 되었고, 또 땅콩 버터라든지 익힌 강낭콩, 렌틸콩 등 이런 다른 종류의 콩류 식품도 이 정도의 옥살산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야 하실 텐데, 이 수치는 옥살산에 민감한 신장결석 환자에게 권고되는 섭취량을 넘어설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에 옥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이 수치상으로 보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의 옥살산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옥살산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익히지 않은 생콩을 그대로 먹거나 콩을 충분히 불리고 씻지 않은 채로 먹잖아요. 그럼 옥살산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칼슘하고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 결석을 만들기 쉬운데, 이게 곧 신장결석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결석의 약 75%는 옥살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살산을 많이 먹게 되면 고옥살산 요증을 일으켜서 결석 발생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보도도 있어요. 특히 안 익힌 콩, 제대로 씻지 않은 콩에는 옥살산뿐만이 아니죠. 피트산, 렉틴, 사포닌, 항영양소들도 존재해서 이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든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콩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옥살산을 비롯한 항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칼슘하고 결합한 이 옥살산이 우리 신장에서 결정을 이루어서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을 날 것으로 많이 먹는 것은 안 좋고, 특히 나 결석이 잘 생기는 소인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콩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의 옥살산 문제는 조리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 콩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다행히도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쳐도 상당량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콩을 물에 담아서 불리기만 해도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가는데, 한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의 절반 이상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뭔데? 삶거나 데치는 거. 뜨거운 물에 콩을 삶게 되면 옥살산이 다 용출돼서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삶은 콩의 옥살산 함량은 생콩 대비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채소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채소를 끓는 물에 삶는 것만으로도 전체 옥살산의 30%에서 87%까지 감소됐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옥살산의 대부분은 삶은 물로 다 빠져나갔구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연구에서 당근을 삶았을 때는 옥살산이 59%, 브로콜리는 7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물에 삶은 조리법이 옥살산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불린 뒤에 삶아낸 콩 역시 옥살산 함량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에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콩의 옥살산이 상당 부분 제거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콩을 내가 생콩으로 먹지 않고 불린 후에 삶아서 먹는다. 그러면 옥살산으로 인한 문제를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콩 속의 옥살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팩트 빼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옥살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 콩에는 옥살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옥살산하고 칼슘 만나면 둘이 결합하죠. 옥살산 음이온과 칼슘 양이온의 이온 결합으로 옥살산 칼슘을 형성해요. 옥산산 칼슘? 네,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형태로 내 몸에서 흡수 안 되고 대변으로 뭉쳐서 몸 바깥으로 배설됩니다. 콩 중에서 옥살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게 강낭콩이거든요. 100g당 한 76mg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칼슘은 100g당 28mg. 결국 처음부터 옥살산 칼슘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나 먹는다 하더라도 옥살산 음이온과 칼슘 양이온의 이온 결합을 바로 형성하기 때문에 옥산산 칼슘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콩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상당 부분은 애초에 콩 자체에 들어있는 칼슘하고 붙어서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먹게 되면 바로 옥살산 칼슘이 돼버리기 때문에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샥 통과해서 응아로 배출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도 이 대두 같은 콩 씨앗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대부분이 옥산산 칼슘 결정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런 보고된 바가 있어요. 게다가 콩처럼 칼슘도 옥살산도 같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옥살산 칼슘의 비율이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옥살산 흡수가 제한되겠죠. 실제로 시금치처럼 옥살산은 많은데 칼슘이 적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건 옥살산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콩은 어떻다고요? 칼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옥살산이 칼슘하고 엉겨가지고 흡수 안 된 채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하고 같이 곁들여 먹어라. 그래야지 옥살산 흡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면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시금치, 마, 콩같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우유, 달걀, 두부, 칼슘이 풍부한 음식하고 함께 먹으면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어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시금치나 마, 콩처럼 옥살산이 많은 식품은 반드시 칼슘이 풍부한 우유, 달걀하고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 내에서 칼슘하고 옥살산이 만나서 옥살산 칼슘으로 불용화가 돼서 어떻게? 대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장관 내에서 옥살산 칼슘으로 불용화가 안 되잖아요. 옥살산이 혈관으로 흡수돼서 우리 요관 내에서 옥산산 칼슘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결석이 이미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시금치, 마, 콩을 미리 데치고 물에 담가서 옥살산을 다 제거하거나 양을 줄이고 결석 제거 수술을 내가 앞두고 있다. 결석 형성이 난 정말 잘 되는 체질이다. 그럼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 자체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옥살산을 줄여주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에요. 사람의 대장에는 옥살로박터 포르미게네스라고 하는 특별한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균은 옥살산을 먹고 살아가는 미생물입니다. 이 옥살로박터 포르미게네스는 옥살산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내 장 속에서 이 균이 잘 정착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먹은 옥살산의 일부를 얘네들이 다 대사작용을 통해서 제거해 줍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내 장 속에 요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옥살산 양이 적고 그러니까 신장 결석 발생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항생제 너무 많이 먹고 장내 옥살로박터 포르미게네스가 사라진 경우에는 소변으로 배출된 옥살산의 수치가 높아지고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서 장내에 정착시키는 실험에서도 옥살산을 많이 먹인 후에 이 균이 있는 경우에 혈중 옥살산 농도와 소변 옥살산 배출량이 떨어지면서 옥살산 결석 형성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옥살산 분해 세균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몸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옥살산의 일부를 장내 세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옥살산을 분해하는 미생물까지 이렇게 몸속에 장착하고 있을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화의 과정입니다. 식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으면
그거 소화가 안 되도록 독소를 가지도록 진화한다고 한다면 이걸 먹는 동물들은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건 당연한 과정이겠죠. 제가 표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콩에는 옥살산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거나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절반가량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물에 삶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옥살산은 사라집니다. 옥살산은 칼슘하고 딱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옥살산은 어떻게? 네, 장내 미생물 중에 옥살로박터 포르미게네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 따라서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실제로 콩을 먹어도 흡수하게 되는 옥살산의 양은 콩에 들어있는 총 옥살산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결론 내드릴게요. 콩의 옥살산은 콩을 씻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엄청 많은 양을 매일매일 먹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콩을 생으로 먹습니까? 네, 야생의 들짐승들이 그렇게 합니다. 콩의 반영양소들이 작용하는 것은 야생의 들짐승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콩을 씻어 먹고 익혀 먹습니다. 제대로 조리해서 먹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식단 중에 하나로 가끔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특정 음식만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극단적인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옥살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격받고 있는 콩,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식품입니다. 나 옥살산 때문에 콩 섭취를 꺼릴 필요가 없겠죠. 나 옥살산이 그래도 걱정된다 그러면 생콩 많이 먹는 거 피하시고 물에 충분히 불린 후에 삶아서 조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면 옥살산은 대부분 제거돼서 안전하게 콩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건강에도 좋은 콩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옳게 알고 제대로 조리해서 우리는 맛있게 익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냠냠냠냠.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